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영어 토론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개의 쟁점에 대해서 각각 문장 2개씩 총 6개의 문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에 관한 문장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 13번 문장은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죠.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14번 문장은 그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증세를 하면은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자, 13번 문장부터 보면요. 부자, 저소득층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더 거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부자하고 저소득층은 첫 번째 대안에 있는 것처럼 the rich, the po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사람들을 뜻한다. 뭐 그런 거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the rich가 부유한 사람들이고 the poor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상당히 직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좀 공식적인 문서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활용합니다. 그 대안으로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게 일단 high income earner가 있죠. 말 그대로 인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low income family, 이 말이 저소득층을 가리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he underprivileged라는 표현도 있는데 privileged가 혜택을 입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under가 들어갔으니까 혜택을 덜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이 말이 결국은 저소득층을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소득층과 부유층을 얘기하는 다른 표현들이 소개가 될 텐데요. 일단 여기서는 high income earner, low income families, the underprivileged 이 표현들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13. By collecting more taxes from the rich, we need to increase welfare benefits for the poor. The debate over tax increases versus tax cuts will never end. It's unlikely that either position will ever be definitively proven right. 네, 세금을 거두다라고 할 때는 collect 같은 동사를 쓰면 되죠.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increase, 늘려야 한다 이렇게 A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B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감세가 좋으냐 증세가 좋으냐는 영원한 논쟁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the debate over tax increase versus tax cuts, versus는 뭐뭐 대 뭐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증세 대 감세를 tax increase versus tax cu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디베이트는 아마 never end,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둘 중에 어느 입장도 definitely proven right, 확실하게 옳다고 증명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세가 좋으냐 증세가 좋으냐는 영원한 논쟁거리고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지 실증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장인데요.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율을 높이면은 오히려 투자가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이 더 위축된다인데, 감소하다라는 말, 위축된다라는 말, 동사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뭐를 줄인다라고 할 때 reduce라는 동사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reduce investment가 투자를 줄인다인데, 투자를 줄이는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할 맛이 안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도록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discourage를 활용해서 discourage investor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투자에 타격을 준다, 해를 입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니까 hurt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첫 번째 대안에서는 dampen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damp가 뭐가 습기가 많고 축축하고 이런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축축하게 만드는 게 dampen인데, 활기를 띠는 게 아니라 위축시키는 거, 분위기가 가라앉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 dampen입니다. 그래서 dampen economic activity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weaken,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느려지게 만든다, slow the economy. 세 번째 대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slow라는 단어를 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low가 economy랑 이렇게 함께 쓰이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 경기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투자를 줄인다는 말이랑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말, 각각 어떤 동사를 썼는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볼까요? 14. Raising tax rates could reduce investment and further dampen economic activity. Yes, raising tax rates doesn't necessarily guarantee higher tax revenue. If the tax burden becomes too heavy, businesses may cut spending or even relocate overseas.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을 A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B가 거기에 찬성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이 더 거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텍스 레이트이 올라간다고 해서 텍스 레버뉴, 국가 입장에서 봐서는 세금을 걷는 것이 매출이니까 텍스 레버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거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텍스 버든이 세부담이 무거워지면은 기업들은 지출을 줄이거나 cost spending 혹은 relocate overseas 이렇게 얘기했죠.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는 말인데 overseas는 해외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relocate 장소를 다시 옮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증세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잘 정리해서 B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도 좋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금과 관련된 이슈인데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감세에 관한 겁니다. 감세를 찬성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감세를 반대하는 16번 문장이죠. 자, 먼저 감세를 찬성하는 15번 문장부터 보면 낙수효과를 일으켜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낙수효과라는 말 많이 하죠. trickle down effect라고 이렇게 외래어로 쓰기도 합니다. 트리클이 원래는 물이 흘러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듯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돈이 전해지는 효과, 그것을 이제 trickle down effect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대안에 보면은 감세 정책을 실시한다는 말은 implement, 동사를 활용을 했고요. 뭐 시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좀 딱딱한 동사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low income earner, 아까 말씀드린 low income families도 좋고요. low income earner도 좋죠. 이 표현을 쓰고 있고 두 번째 대안에 보면은 tax cut이 어디로 이어진다, lead to trickle down effect,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lead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소득층을 조금 달리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dividuals는 여기서 이제 개인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쓴 거죠. 그래서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가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에 보면은 low income earner라는 표현을 또 쓰고요.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사 benefit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을 실시하다,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말들 주목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대화 보겠습니다. 15. If tax cuts are implemented, the trickle-down effect will also help low-income earners. I agree. Lowering taxes would lead to more investment and job creation and ultimately boost the overall economy. 네, A가 감세 정책에 찬성하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B가 동의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면 더 많은 투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를 boost, 부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세에 찬성하는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16번은 감세에 반대하는 의견이죠.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증거는 없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뜻으로 첫 번째 대안에서는 no concrete evidence 이렇게 얘기했죠. concrete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콘크리트인데 concrete처럼 단단한 증거, 사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no concrete evidence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증명이 안 됐다, has not been proven. 그리고 가장 간단히 얘기한 세 번째 대안에서는 proof가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는 tax cuts for the wealthy and corporations. 이렇게 전치사 for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고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low income earner, the poor 이런 말을 썼고 두 번째 대안에 보면은 lower income bracket이라고 했는데요. 이 bracket은 문장 부호 중에 이 괄호 있잖아요. 꺽쇠 괄호라고 말하는 이것을 bracket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과세 대상의 소득이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 한 구간들을 bracket이라고 하기 때문에 lower income bracket이면 이 표에서 저소득층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lower income bracket이 low income earner 혹은 low income family와 마찬가지로 역시 저소득층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low income bracket들에게 advantages, 혜택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16. There is no concrete evidence that tax cuts for the wealthy and corporations benefit low-income earners. Right. If tax revenue decreases, budgets for welfare and public services may shrink,
which will harm low-income groups. 네, 감세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B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세수가 줄어들면은 tax revenue가 decrease 하면은 오히려 welfare나 복지나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에 쓸 예산, 버짓이 축소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슈링크가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low income groups, 저소득층한테 harm, 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역시 감세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세와 감세에 관해서 상반되는 의견 각각 2개씩 총 4개의 문장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고용과 노동에 관한 쟁점과 문장들 보겠습니다. 17번 문장은 플랫폼의 단점, 문제점에 대한 얘기고요. 그에 반해서 18번 문장은 플랫폼 혹은 플랫폼 경제에 장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17번부터 볼까요? 플랫폼 업체는 수익을 내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수익을 낸다라는 말, 그 다음에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된다는 말, 이 2가지 의견을 표현하면 되겠죠. 이 2가지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수익을 내다는 일단 make profi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profit이 이익이니까 수익을 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ofit 자체를 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안에서는 platform providers profit 이렇게 얘기했죠. 수익을 낸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고용 불안정성은 job instability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instability가 말 그대로 불안정함을 가리키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것은 곧 불확실한 걸 얘기하니까 job uncertaint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job instability 혹은 job uncertainty를 활용하면 되죠. 그것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할 때 worsen, 악화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suffer from, 불안정성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안정성을 face, 직면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익을 내다에 해당하는 표현 2번째 대안에서는 부를 축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ccumulate wealth. 자, profit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뭐 부를 축적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죠. 돈을 번다, 수익을 낸다, 고용 불안정성 이런 표현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볼까요? 17. While platform providers make profits, job instability among platform workers is actually worsening. But consumers are highly satisfied with platform services, and workers can easily find part-time jobs without the constraints of time and location. 네, 아까 말씀드린 문장을 A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B가 그 의견에 반대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highly satisfied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활용하면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부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업은 part-time jo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문장에서 또 다른 표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은 일단 time과 location의 제약, constrai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constraint는 제한하다라는 뜻을 지닌 constraint의 명사형이죠. 동사 constraint에서 명사 constraint가 나온 거고요.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time constraints라고 하면은 시간 제약이 돼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할 때 시간 제약 때문에 이렇게 말하려면 due to time constraint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라는 뜻을 지닌 constraint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장 18번이고요.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부업을 찾고 있고 그래서 플랫폼 경제는 장점이 많다죠. 부업을 아까는 part-time job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side job이라고 말했죠. 말 그대로 사이드로, 메인은 아니고 사이드로 하는 job이니까 side job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말한다면 secondary income sour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primary가 아니고 secondary니까 두 번째라는 뜻이고 주는 아니고 부차적인 income source, 수입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대안에서는 역시 side job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플랫폼 경제는 장점이 많다. 어떤 것은 좋은 점이 많다, 장점이 많다라고 할 때 advantage가 많다, advantage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거니까 positive aspects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혜택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bring many benefit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이라는 말이랑 장점이 많다라는 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18. Thanks to platforms, many workers easily find side jobs. Platform economy offers numerous advantages. In platform-based work, stable income is not guaranteed. As competition intensifies, workers are pushed to accept lower wages.
So, it's not entirely positive. 네, 플랫폼의 장점에 대해서 A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B가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스테이블 인컴이 보장이 되지 않고 개런티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급여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competition이 intensify, 강화되면서 lower wage, 더 낮은 임금을 받도록 pushed, 강요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쟁이 강화된다고 할 때 동사 intensify를 활용하면 되고 어떤 상황으로 내몰린다라고 할 때 be pushed to 뭐뭐. 그래서 여기서는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도록 내몰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entirely positive, 전적으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플랫폼에 관한 상반되는 의견까지 총 6개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고용과 노동에 관해서 상반되는 의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